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마케터 김민섭이고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이제 3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두 가지 강의는 제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2월 12일 날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시험이 공지가 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볼까 해요. 그래서 파트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책 교재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완료가 됐고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꼽아서 그렇게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지난 강의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남은 5주가 남았어요. 12월 12일까지.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촬영을 하고 목요일날 방송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제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이제 메인 분야가 나왔죠. 검색 광고 실무 활용과 좀 응용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시험 팁이에요. 첫 번째 시험 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 중에서도 검색 광고의 이해와 검색 광고를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이해와 기획에 대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 시험이든 저번 시험이든 시험 팁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시험 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의 시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던 시험들과는 좀 다르게 구글 출제 비중이 좀 높아져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받아서 푸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풀거나 모의 문제를 먼저 푸시려고 하시면은 교재 내용을 한번 쑥 훑어보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을 경우에 푸시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좀 핵심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좀 교재를 한번 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교재를 보시기 어려우면은 영상만 시청하셔도 충분히 합격은 하시니까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요거 교재예요. 요거 교재를 보시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첫 번째 파트예요. 요거는 지난 1, 2강에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세 번째 파트는 이 실무 활용에 대한 전략,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하느냐? 첫 번째 파트는 스토리텔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형식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어오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리고 파트 2, 오늘 진행되고 다음 강의 때 진행될 내용인데 암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핵심을 조곤조곤 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핵심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하나의 그룹에는 몇 개의 소재가 등록이 가능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5개예요. 이게 왜 5개가 등록이 돼? 이게 없죠. 사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파트 2는 좀 암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암기한 것에 대한 이제 응용된 내용을 조금 다루거든요. 뭐 성과 분석이나 뭐 노출수나 클릭수 아니면 로아스, ROI 이런 거에 대한 뭐 계산 문제라든가
어떻게 성과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좀 약간 응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어서 세 번째 파트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인지하고 영상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검색 광고 이해예요. 첫 번째. 이제 검색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 방법이에요. 브랜드들은 각각의 검색 엔진에서 운영되는 광고 시스템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입찰가를 조정해서 해당 검색 엔진을 통해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이제 광고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 검색 광고의 특징이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는 다른 말로 키워드 광고라고도 하고 SA라고도 하고 페이드 서치라고도 하고 SEM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 이 네 가지 다른 용어인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검색 광고의 이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특징.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특징 중에서 장점과 단점. 검색 광고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기 때문에 좀 가장 타겟팅이 정확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배너 광고, 요즘 배너 광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연령대도 그렇고 뭐 해당 잠재 고객의 관심사나 뭐 해당 분야에 따라서 타겟팅을 해서 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으면 광고가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 이 말은 반대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는 그만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물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는 니즈가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량제 형태의 광고예요. CPC라고 하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는데 이걸 CPC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제 소비자가 해당 키워드에 뭐 노출되는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들을 클릭을 했을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매체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이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10월 달에 소재를 썼어요. 뭐 10월 프로모션이다 해서 소재를 썼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광고 수정이 가능해요. 뭐 11월 달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아니면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할 만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노출 매체, 그러니까 노출 지면이 어디에 좀 노출이 되고 싶다,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트너 매체인 뭐 알바몬이나 아니면은 11번가 등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킬 수가 있고, 디바이스, PC에 노출시킬 것인지 모바일에 노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몇 순위에 노출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일 예산이나 주 예산, 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광고 시스템에서 다 이제 세팅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노출 순위가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노출 순위는 이제 종량제 광고이고 클릭할 때마다 광고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순위를 어떻게 책정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대 입찰가를 10만 원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입찰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품질 지수는 광고의 품질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광고 소재와 뭐 연관도, 뭐 전환율, 클릭률 등 다양한 것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뭐 1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에요. 단점 같은 경우는 초기 브랜딩 광고로 사용하기에는 좀 다소 적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체별 첫 화면 노출지면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 노출을 원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을 하려면 입찰가를 올리고 플러스로 품질 지수를 올리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입찰가는 올릴 수 있지만 광고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품질 지수를 올리고 싶지만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결국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나가요. 브랜딩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뭐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은 브랜드를 좀 알리고자 하는데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적합도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브랜딩 광고는 뭐 DA나 뭐 그런 쪽을 활용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클릭 발생을 방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정클릭이라고 하면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쟁사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에서 특정 광고를 계속 클릭하는 행위예요. 이제 부정클릭으로 의심되는 IP를 뭐 차단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PC로 IP를 차단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4번, 5번 클릭을 한 IP를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와이파이를 다른 데서 잡고 클릭하고 이러면은 사실 제한을 두기가 조금 살짝 어렵거든요. 만약에 제한을 하거나 뭐 해당 IP를 정말 찾고 싶으면은 신고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클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정클릭은 발생은 모바일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좀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은 검색 광고 용어예요. 용어는 전부 다 중요해가지고 저는 하이라이트를 별도로 치지는 않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갈게요. KPI, 광고의 목표예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하고, 그리고 CPC, 클릭당 과금, CPM, 1000회 노출당 과금이에요. 그리고 대표 키워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신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해당 업종에 대표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네, 신발이에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오프라인 판매로 뭐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위치한 뭐 신발 가게예요. 그러면 청담동 신발 가게, 뭐 청담동 신발 이런 식으로도 키워드를 파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뭐 신발 추천이나 신발 순위 이런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시즈널 키워드, 이제 특정 시기나 계절에 맞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11월 달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만한 소재들이 조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소재, TND라고 하는데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결국엔 제목과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소비자가 가장 처음으로 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목과 내용. 확장 소재는 이 제목과 내용 이외에 노출되는 추가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썸네일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뭐 추가 제목이나 아니면 홍보 문구, 되게 다양한 뭐 서브링크, 가격 링크 등 다양하게 소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품질 지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리고 UV, 중복되지 않은 순 방문자 수. 그러니까 제가 2번 들어갔든 3번 들어갔든 카운트는 한 번으로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V. 그리고 PV, 방문자가 한번 들어왔을 때 페이지를 뭐 여러 번 방문을 했을 거잖아요. 바로 반송이 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런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숫자를 나타낸 거고, 이런 거를 페이지 뷰라고 해요. PV. 그리고 DT, 듀레이션 타임이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내용을 둘러봤는지, 체류 시간은 얼마인지,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노출 효과 용어예요. 클릭률, CTR이라고 해요. CTR이라고 하고, CTR은 노출이 얼마나 됐는데 클릭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CTR,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제 전환율은 이제 노출수 대비 클릭수에 대한 비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릭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전환을 냈는지,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에 대한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클릭수 대비 전환수에 대한 비율이에요. CVR이에요. 전환율. 그리고 로아스는 뭐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광고비는 얼만큼 썼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수익은 얼만큼 나타냈다라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을 좀 성과 측정을 많이들 하시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ROI예요. 이제 광고비 아니면 인건비, 뭐 원자재가 모든 거를 다 포함한 금액, 총 투자 비용 대비 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A, 이제 코스트 per 액션인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만 취했을 경우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게 CP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액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용어도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뭐 CPS, 뭐 한번 세일할 때마다, 한번 판매될 때마다 전환당 비용을 나타내는 거는 CPS, 뭐 CPI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앱 설치 하면은 인스톨 한다라고 하죠. 뭐 CPI 같은 경우는 cost per install 이고, CPS 같은 경우는 cost per sale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 요거를 보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클릭률, CTR, 노출수 분의 클릭수 곱하기 100, 전환율,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그리고 로아스, ROI, 뭐 CPA, 뭐 CPS, 이런 식으로 광고 노출 효과 용어 정리 마무리할게요.